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가 첫 번째로 모실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인데 김경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교수님이 태극기를 든 사람 해가지고 처음으로 불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손상대 교수님 생각했어요. 저희는 레이디 프레스턴.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정말 그런 큰 의미를 갖는 그 인물 중에서 민초 중에서 튀어나와서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정말 영광입니다. 민초라는 말은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이번 탄핵 국면이 아니었으면 집에서 즐겁게 잘 지내실 수 있는 분이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 태극기 이번에 집회. 저는 혁명이라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큰 아주 새로 뒤집힌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패러다임 체인징 모멘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꿈에도 꿔보지 않은 그런 상황. 이 나라 자체가 정말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런 비정상의 상태 이걸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데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꼽아보면 불과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김경희 교수님이 처음 이렇게 세상에 나온 그런 비디오 클립을 봤어요. 네. 마치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거리 인터뷰. 길거리 캐스팅 같더라고요. 네. 일종의 길거리 캐스팅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로 치면은 1년 6개월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태극기 집회에 나온 거는 12월 9일이었어요. 그때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원래 이제 그날 태극기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바로 이제 딱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아직 그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빨리 종강을 하고 내가 이번 주부터 이 태극기 집회를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딱 탄핵 가결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상심을 해서 안 나오지 않을까. 나라도 나가야지. 그러고서는 나가는데 글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처음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그때 느꼈던 그 감동? 그리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태극기를 들었죠. 저는 촛불 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촛불 내란이죠. 그렇죠. 그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저희가 혁명이라고 말하면 그게 사실은 어쨌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큰 질적인 변화.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는 거의 쿠데타 비슷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혁명이라고 하면 이 불의에 어둠에 이 깔려 있는 거기에서 정의와 진실로서 밝게 이 빛으로 밝혀내는 것이 혁명 아니겠습니까? 혁명은 그래도 좋은 의미로 쓰는 일 중에 하나가 과학 혁명. 그러면은 거의 지구는 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식 세계에 들어온 수준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희생이 있더라도 뭔가 빛으로 가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촛불혁명 사실은 어쨌든 선거로 당선된 정권인데 계속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뤄냈다고 말하는데 저는 사실 태극기가 혁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진정한 의미의 그 혁명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혁명이라는 그 단어의 뜻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어둠에서 이 새로운 빛으로 이끌고 나오는 그 혁명, 그게 혁명인 것이지 촛불은 불만 밝혔지 사실은 더 어둠으로 하고 태극기는 그 자체로서 강한 그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 그 의식을 깨우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태극기 집회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런 불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국민들을 빛으로 각성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태극기 집회가 혁명이지 않나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인터뷰가 시리즈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
이런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태극기를 이렇게 달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태극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네. 이거 맨날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지난번에 어느 무슨 기도회를 같이 갔는데 제가 이거를 달고 온 거 보니까 저거를 달고 다니는 그 보통 일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극기 집회 다니시는 분들은 온 데다가 태극기잖아요. 태극기 배지, 태극기 스카프, 모자 그러니까요. 자연스러운 것이 될. 사실은 우리 김경윤 교수님께서 저희 MPK 처음 세미나 할 때 여러 번 오셨대요. 네. 근데 저는 항상 태극기 집회에서 사회하시는 것만 봤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 늘 봐도 이분이 그분인가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네, 태극기 집회 그 사회 볼 때는 이게 또 제가 직접 보는 거하고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많이 달라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항상 모자를 쓰고 여기 이제 멀리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거. 근데 가령 우리 예전에 정미용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그렇죠. 어디서나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평범한 분을 1년 반 동안 이렇게 바꿔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탄핵 사태로 인해서 이게 각성이 된 거죠. 정말 너무나 관심 없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매체를 많이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TV나 뭐 이런 걸 잘 안 보고 그래가지고. 전공도 영어 교육이거든요. 예. 영어 교육이래가지고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저 순서니까 영어는 근데 사실은 이제 도구적인 거니까. 근데 제가 평생을 딱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꿈은 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꿈을 많이 하는데 그 꿈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는 또 불문과 나왔죠. 예, 불어불문과를 전공을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좀 이게 말하자면 좀 망가졌어요. 이렇게 많이 제 현실에. 모습도 프랑스 그 샹송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아유,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이죠. 그 인터뷰를 볼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군 되시는 분이 기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쇼크였어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분이 그런데 법치가 망가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검찰청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검찰청 공무원이었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타를 가르치시는 분이 법치가 무너져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참 이상한 조합이죠. 지금 근데 기타를 가르치시나요? 예, 지금 이제 조그만 기타 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태극기 집회에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는 이제 카톨릭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불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좀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굉장히 좀 진지한 불교 신자 이제 생활을 했어요. 30살 때까지. 30살 때까지 불교 신자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 30살에 이제 굉장히 큰 그 역경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카톨릭으로 근데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탄핵 사태가 될 때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혼자서 읽으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서야 옛날에 그 썼던 탄핵 그때 썼던 일기를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든 지금 이 사태에서 구국 운동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우연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민주화, 이 386 민주화 세대가 사실은 이 지금 사태의 원흉이라고 저는 이제 그때 인식을 하게 됐죠. 딱 386이에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개념 없이. 사실은 지금은 586이 됐어요. 586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의 핵심 원흉 세대의 또 소위 말하는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게 방관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굉장한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 모든 불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알려지게 도와주시고, 제가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서 이렇게 사회자까지 되는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김경희 교수님이 태극기 집회 사회 처음에 좀 굉장히 어눌하게 하셔가지고 누구시지? 어눌의 문제, 저는 처음에 땜빵인 줄 알았어요. 땜빵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땜빵이었는데 그게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었다라는 걸 세상 말씀드리고, 네, 근데 그때는 몰랐고 오로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나온 거죠, 거리로. 그래서 이제 그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뭐 SNS 상에서 무슨 밴드도 많잖아요. 무슨 회 막 그때 가지고 많이 가입을 하면서 제가 일부러 그 한양대학교 뭐 교수 막 이렇게 그걸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태극기 집회를 노인들만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에 빠져 있는 그 세대들이 무조건 빨갱이 외치면서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 태극기 집회다. 사실 한반도 역사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다 이뤄낸 세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고 그분들의 지성과 그다음에 고난을 극복해낸 그분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지금 폄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대는 책으로서 공산주의를 본 것이 아니라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직접 공산주의를 겪어본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세대들은 그렇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교수님도 386이고 80년 대학을 다니셨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떻습니까? 운동권이셨어요? 저 전혀 운동권하고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보였어요. 저는 사실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386 세대세요? 전 89학번이에요. 89학번인데 70년생이라서 애매한데 그 제 생일이나 제가 대학에 다닌 그 연도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말해요. 근데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저희 과를 포함해서 서클까지 모두 다 공산주의 1세기였어요. 공산주의자라는 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면 파란
빨간 나라를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빨간 나라를 내 노래를 다 개사해서 불렀고요. 그래 그 정도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 이미 대학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해도 공산주의자가 안 됐던 게 저는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독교로 기여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을 그렇게 우상시하는 것은 그렇죠.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싸우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대신 그래서 공부를 같이 아주 많이 해서 그 공부 내용들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사시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딴 데로 빠지게 자꾸 신앙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이 태극기 집회에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하고 나서 이 태극기 집회 사회까지 보게 된 거에 또 그 신앙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12월 9일 날 처음 태극기 집회를 나왔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약간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의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아쉬운 거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때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갖고 뭔가 태극기 집회에 좀 새로운 이게 그냥 막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도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온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는 태극기 집회를 11월부터 나갔거든요. 그래서 김경효 교수님이 나올 때 어떤 분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혜성 같이 나오셨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젊은 전문직에 종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 영어를 가지고 나오셨죠. 처음 시작할 때는 아니에요. 저는 영어 방송 그렇죠. 영어 방송. 예,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태극기 집회 이렇게 나왔다가 나오는 중에 탕기국에서 방송 요원을 탕기국에서 방송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방송 요원으로 봉사할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상으로 지원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안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때 1월 9일인가 삼성 무역센터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그때 뭐를 했느냐 하면 뭐 1000만인 기독교인이 나와서 성가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뭐 카톨릭이었지만 내가 성가대에 참여해야지. 그래갖고 막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가지고 이제 가운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강남 아니었어요? 강남 무역센터. 예, 저 그 앞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일찍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정광용 씨가 쫙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탕기국의 대표. 그렇죠. 탕기국 사실은 리더였어요. 그때 이미 탕기국이라는 용어를 썼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광용 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광용 회장한테 막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원래 누구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말을 걸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냥 갔어요. 그분한테. 줄까지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방송 요원에 지원을 했는데, 연락을 못 받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방송 뭘 하려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송 컨텐츠, 뭐 쓰는 거든지 무엇이라든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 저도 굉장하세요. 네, 언론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딱 보더니 아나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아나운서 완전 진짜 캐스팅인데요. 그리고 진짜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당장 다음 날 사무실로 오래요. 나는 탕기국 사무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탕기국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퍼뜩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명함을 내밀었지만 그날 보니까 정광용 씨가 받는 명함이 뭐 이만큼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성당에 그때까지도 성당을 다녔나 보다. 그거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던진 이야기인데 기억이나 할까? 내가 누군지. 그리고 사무실이 어딘데 오라 그러지?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전화번호를 준 걸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랬더니 바로 제가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한양대에서 영어 교육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을 해외에 알려야 되는 그게 있으니까 영어 뉴스를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즉흥적인데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뉴스를 어떻게 하지? 막 그랬더니 그때 이제 TMT 방송을 하려고 이제 뭐 작가단도 많이 그 방송 요원을 모집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그분이 어느 그 젊으신 분인데 선교사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초안을 그 뉴스 이게 탄핵의 히스토리를 쫙 원고를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영어 뉴스를. 근데 영어 뉴스 아나운서에서 집회사에서는 조금 그래도 다른데 그죠?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TMT 그 영어 방송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영어 뉴스. 그래서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맨날 막 밤 새워가면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그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녹음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녹음하고 또 편집하는 걸 배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와중에 탕기국 그 사회를 보시던 최용수 교수님이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 참 좋아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최용수 교수님. 저기 그 새누리당, 그 당시 새누리당 그 중앙 연수원 교수였던 거예요. 예. 갑자기 안 계셔서 저희가 왜 안 나오시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탕기국 그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집회잖아요. 바로 그 전날 최용수 교수가 사회를 못 나오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연유는 모르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날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땜빵이었네. 네, 그래서 이제 땜빵인가 보다. 그러니까 땜빵에서 근데 제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나보고 계속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려고 그래서 내가 목소리 강의도 그렇게 무슨 대단히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강의를 하면 우린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그거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갔어요. 나름 소리를 지른다고. 그날 처음 나오신 날 기억해요. 근데 그날 참 공교롭게도 저한테 정말 악재가 그날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게 났었어요. 정말 좋은 핑계거리도 있었지만 그날 손상대 사회자님도 정말 목소리 이상이 없었는데 나도 오늘은 목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제 마이크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어설픈 사람이 처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엄청 비난을 들었죠. 저는 그 손상대 선생님 그 목소리가 참 뭐랄까 약간 신비하게 느껴졌던 게 그렇게 고함을 안 지르는 것 같은데 너무 쩌렁쩌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최용수 스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그냥 두 분 너무 신기한 이렇게 방송을 하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균형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것도 보통 무너진 게 아니죠. 근데 비난까지 들었어요? 그럼요. 빗발쳤어도 일배. 쟤 뭐냐? 최용수 교수 어디 갔느냐? 진짜 갑자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진짜 무슨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소위 말하는 듣보잡. 그렇죠. 듣보잡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갑자기 그 쩌렁쩌렁하고 막 가슴을 울리던 최용수 교수가 사라지고 어디서 쟤 뭐야 막 이러면서 엄청 비난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추운데 그거 고생했는데도 비난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도 욕을 비난을 들으니까 근데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냥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야, 뭔가 이상하게 거기서 용기가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내가 이게 내가 그렇게 막 간구해서 나왔다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이 불의에서 해치고 나오겠다. 그거에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뭐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일베에서 엄청 욕먹고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주로 욕하는 데는 일베.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이제 그 당시에 그 탕기국 그 사무처죠. 제가 이거는 잊혀지지도 않아서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 민중호 지금 국번 사무총장님이요. 저보고 딱 하더니 교수님 입 벌리지 말고 그냥 옆에 서 있으라고. 그렇게 준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그러면은 얼굴로만. 네, 그러니까 그 자리만 서 있어라. 그리고 저보고 말을 하지 말래요. 그냥 그 옆에 서 있으래요. 그게 정말. 약간, 이거는 좀, 이렇게 모독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독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참 그런 거에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거 엄청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굳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인터넷상에서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속으로 아씨 이제 속으로 그래서 내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해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저라면요. 네. 막 열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근데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을까 신기하다. 제가 하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함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그 목적에 맞게 목적 달성을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처음 나왔을 때 그 저도 충격적인 장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다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계속 나왔을 때 제일 그쵸. 놀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도 막 그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그 정현아님도 내가 안 됐는지 나보고 그래도 본인이 막 이렇게 시켰으니까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다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후보자가 많았던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더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욕을 더 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랬죠. 계속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또 반면 그렇게 얻어맞는 내가 정말 안 됐고 정말 그랬는지 옆에서 정말 많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조언도 하시고 격려도 네,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정관용 회장이 발성하는 제가 처음에 저 안 된다고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그랬더니 자기가 발성하는 방법을 코치를 해주겠다고 할 수 있다고 하라고 뭐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은 웅변 배웠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길거리 캐스팅 당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냥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인데 그렇죠. 나중에 태극기 집회 영상이 또 같이 나와 있어서 제가 놀랐거든요. 그때 이분 어릴 때 웅변하셨구나. 제가 그랬어요. 배운 적도 없고 그랬었는데 탕기국 사회를 보면서 이제 그 발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손상대 사회 선배님도 많이 가르쳐주고 또 뭐 정관용 회장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켈러 부대 하시던 그분이 좀 잊혀지지 않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래요. 다 지도를 하는데 배에다가 그러니까 이 목에서 나오는 거는 안 된다. 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불교 신조로 막 복식 호흡까지도 막 하고 했었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합창반도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두성으로 내는 것도 막 발성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소리 내는 거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 그 켈러 부대의 어떤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교수님
복대를 해보세요. 그래요. 오. 네. 예. 복대를 하면 이게 예. 배에서 딱 해가지고 그게 벌써 이게 힘이 그런데 정말 그날이 그게 딱 힘이 그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새로운 노하우를 배웠어요. 복대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네. 김경애 교수는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책 나와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그냥 물리적인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비난에서 김경애가 달라졌다. 라고 정말 처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코멘트를 받은 게 바로 3월 11일이었어요. 그날은 되게 탄핵, 상징적인 날이에요. 탄핵 파면.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의결로 나오셔서 네. 탄핵 되는 날 새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돼서. 네. 그 심리적인 뭔가 그래서 제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3월 10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물리적인 기술을 갖다가 많이 조언을 들어서 나름 그 전에 3월 10일 이전까지 안국역에서 계속 매일 그 집회를 했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때부터 조금씩 제 이 속에 나와 있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딱 3월 10일 날 그렇게 정말 이거는 우리는 탄핵 각하가 될 것이라는 거를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안 하셨고. 근데 저희는 막 정말 태극기 우리 나왔던 분들은 그때까지 막 정말 틀림없이 각하가 될 것이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믿었고 그랬는데 그때 탄핵 파면 선고를 받았다고 딱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그때 바로 다음 날이 태극기 집회인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사회를 맡고 있으니까 벌써 이게 막 딱 다음 날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갖고 그럼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막 그때 뭐 회장님 없어지고 뭐 연락도 안 되고 당일 태극기 집회가 있는 2시부터 태극기 집회라면 12시까지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민 총장님이랑 몇 분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저보고 아무래도 오늘 교수님이 혼자서 사회를 봐야 될 것 같다. 혼자? 네, 왜냐하면 그 전날 손상대 교수님이 완전히 탈진이 된 거예요. 고통 많이 받으셨죠? 네, 완전 탈진되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사람이 희생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옥고를 그날 때문에 치르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갑자기 난데없이 오늘 교수님 혼자서 사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혼자서 갑자기 청소년 보내고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날 그대로 그 탄핵의 충격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냥 우리는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러나 쟤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튀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지금부터 실제로 태극기 집회가 그때부터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네. 예. 그래서 바로 그때가 제가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가 바로 3월 11일이 제가 처음으로 정말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게 터져 나온 것 같아요. 터져 나왔고 그게 전달돼서 그날 모두 그런 소진됐던 그거에도 불구하고 3월 11일 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시작이다. 진정한 투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같이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날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용기가 얻어졌을 뿐더러 점점 흘러가는 그 국면이 그 상황이 정말 이 속에서 토해져 나오는 울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떻게 발성을 해라 하는 그런 기술적인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비난은 없어지고 네. 이제 한 사람의 새로운 리더로 탄생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게 공감대가 형성. 그 상황에
똑같은 그 처절한 이게 이 그때그때마다 이슈를 같이 외치고 공감하고 또 서로 용기를 그때는 에너지를 받아갔거든요. 그 태극기 집회에서 저는 그렇게 항상 태극기 집회를 나갈 때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 쟁점 이슈가 뭐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태극기에서 그 유용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요 한 주는 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투쟁하자. 그리고 서로 왜냐하면 그때 완전히 언론에서 그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진실이요, 우리가 가는 곳이 정의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독려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상생활에서는 모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말도 못해. 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실제로 길거리 지나가면 막 욕하는 사람 많았죠. 네, 너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태극기 집회에 와서 서로 정말 힐링의 시간이고 서로 기운을 또 받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생겼어요. 예, 그때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 그때 할 때 늘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내가 오늘 우리 동지들하고 정말 다시 서로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서 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그 선동 언론, 거짓 언론에 어떻게 우리가 투쟁할 것인가. 예. 그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무장을 하고 가야 된다. 그 무장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태극기 집회의 그 멘트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무대 앞에 새로운 여성 사회자가 나타났습니다. 목소리가 우리 최영수 교수보다 더 깨꼬리 같던 김경애 한양대 교수님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부대변인 태아미러 트루스 TMT 방송의 뉴스 앵커로 봉사하고 있는 김경혜입니다. 자, 갑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기각! 분들이 하루빨리 각성해서 저희의 진실의 목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절대 비난하거나 폭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기자분들 그리고 또한 저희 집회 안에는 다른 세력들도 많이 잠입해 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서로 동요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은 이 태극기 에너지가 네. 정치적인 힘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정당이 필요하다고 많이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 태극기 에너지가 정당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은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그때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반드시 하나의 힘으로서 시위를 하는 네. 우리가 지금 태극기 집회 들고 나온 것은 그냥 어중이가 아니라 정치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약간 비상시국회의 같은 형태의 정당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 바로 이제 주사파 정권이 등장하면은 제일 먼저 그 힘이, 그러니까 70% 이상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바로 헌법을 바꿔버릴 거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일단 지키자 이렇게 봐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그 구새누리당을 향한 네. 시위로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대한애국당에 같이 그렇죠. 합류하셨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정말 그 핵심에 다 있게 됐어요. 제가 정말 저는 정말 어떤 정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영어 제가 교육 박사시잖아요. 창당을 2번이나 했다는 거. 창당을 그 과정을 진짜 또 그 핵심에서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정말 참 아이러니한 그 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한애국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발생된 정당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태극기만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흔들었지만 모든 제도권,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이 권력에 장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시민들이 이 민초들이 이 태극기만 흔들어서는 아무 법으로 딱 이게 제도권을 장악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극기 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정당을 하자. 그때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우리가 정당이 되었죠. 그런데 성공 그 목표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당은 만들었으나 제도권에서 싸우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오히려 그 제도권을 아스팔트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게 정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극기 이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었다면 태극기 집회에서 발생된 정당이 그 원래 목표했던 그 힘을 제도권에서 발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역학이나 이런 네. 그 동력에 대한 좀 이해가 정치 역학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정당, 같이, 예. 그러니까 그 공화당,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나 영국의 보수당 같은 네, 예. 말하자면 각성된 개인의 그 의지를 통해서 만드는 진짜 정당을 그렇죠. 이렇게 소망을 했던 건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라는 것은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거의 외계인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분이 만들어놓은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거지만 풀뿌리 밑에서 올라오는 그 세력은 잠재되어 있지만 굉장히 세력화는 약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 대한민국 정통이라는 것을 수호할 수 있는 세력, 그러니까 건국가, 부국가 그리고 민주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굳건한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보위할 만한 세력은 국회 내에서는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한애국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 노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그 자산, 네. 그 세력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그 민주평화당인가요? 민평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교수님은 상당히 그래도 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전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네. 이게 혁명인데 그야말로 혁명이 이루어져야 거대한 된다고 이합 생각이 집산을 드는데. 통해서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국회를 차지하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혁명적인 상황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혁명적인 상황이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죄송합니다. 뭐 현수막 걸어놓고 뭐 무릎 꿇고 앉고 뭐 그러는데 지금 이 국난에 이 촛불 혁명이 그 촛불 내란이 그게 성공해서 정권 찬탈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생각하거든요. 증거 없이 사람들을 다 잡아놓죠.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잡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핵심이고 그게 바로 탄핵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가 건국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진정한 제1야당 우파 정당으로서 자신들이 거듭나겠다 하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혁신을 한다고 하면은 그 출발점은 탄핵에 앞장섰고 탄핵을 막아내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 반성,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해서 잠깐 일단은 좀 네.
침묵하자라는 말이 유일하게 정당성을 얻었던 것은 헌법을 그 개헌, 그러니까 악법으로 개혁되는 헌법을 그런 식으로 쉽게 개헌하는 데는 그렇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촛불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헌법을 뭐 거의 이상하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것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네. 저희는 MPK에서는 일단 이 헌법 그 개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견제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어느 정도 같이,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사수해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될 그런 그러니까 세력으로 봤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그 바라보는 이 현실은 네. 저희한테 시간이 좀 생겼다. 2년 이상 시간이 생겼고 이 2년 이상의 시간 동안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깊이 각성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이 경제 우리는 다 발전하고 성공한 걸 좀 적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감사하고 네. 또 이렇게 이 나라의 정통이라고 할 만한 걸 지키고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어떻게 설명해도 반인도 범죄를 70년간 저지러 왔고 전쟁 네. 범죄를 저질러 왔고 어떤 것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간을 갖고 거대한 이합 집산 그 세력을 새롭게 규합하는 그런 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파 활동,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많은 이제 그 뭐 시민단체들, 지식인들 모임 뭔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대부분 교수님하고 생각이 일치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 자한당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국회에 정말 이 혁명이 필요하고 예, 지금 현재 국회에 정말 아무런 희망을 저는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근본적인 그 시각에 가장 큰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지금의 국회 이걸 그리고 지금의 국회를 어떻게 이제 잘 다시 이게 우리 우파를 대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총선까지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거는 법치가 살아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은 저는 법치를 붕괴시키고서 들어선 법치를 붕괴시킴으로써 정권을 찬탈한 불법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치로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결과가 바로 지방선거의 결과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태극기 혁명밖에 정말 답이 없다. 저는 모든 분들이 태극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치가 사망했다, 뭐 탄핵이 완전 무효다, 막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법치를 희망하시고 그거를 인정하시면서 그 안에서 투표와 재판과 이거에 희망을 두고 계셔서 좀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왜 태극기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들은 정말 불법적인 촛불을 가지고 내란이었는데 그거를 그 전에 탄핵이 되기도 전에 문재인은 공공연하게 혁명을 이루겠다. 촛불 혁명을 이루겠다. 보수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 자기가 집권을 하면 완전히 아래에서 위로 뒤집어버리겠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입으로는 지난 1년 6개월을 갖다가 탄핵 무효다, 법치 사망했다 막 하는데 행동은 이 정권을 인정하고 그 법치 시스템, 이걸 또 법치라고 그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론의 확증만 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선거 저는 그 개인 메시지로 우리 당이 지금 살아남을 길은 여태까지 외쳐왔던 거를 진정하게 보여줘라. 진짜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탄핵이 원천 무효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론이라면 선거 우리는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내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적어도 아직까지도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뭐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 감성이 아니라 법치민주주의가 사망한 그 핵심 근본 사건이거든요. 탄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이 좌파들, 이 촛불 세력들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그 근본적인 문제인 법치주의의 붕괴에 대해서 시각을 못 가지도록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한, 정치적으로 무능했던 그 대통령, 그걸로 일단 확 이렇게 저거 해버렸거든요. 지금 1년 6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영어를 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에서 지금은 태극기 혁명을 하나의 확실한 세력으로 규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치인 되셨어요. 그러게만. 근데 저는 이런 의견을 저희가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는 둘째 문제고, 저는 이런 어떤 하나의 노선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과정을 본다는 의미에서 김경일 교수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또 새로운 어떤 그 의견들로 이렇게 분분하게 펼쳐나가겠지만, 저는 이런 논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김경일 교수님의 이제 주장을 잘 들으셨는데, 갑론을박하는 거 좋습니다. 대신 네. 비난은 사절하고요. 아니, 비난을 하셔도 좋습니다. 비난은 좋습니다. 네. 앞으로 교수님 계획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법치가 사망한 불법 정권, 그 권력을 찬탈한 불법 정권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는 진짜 태극기 혁명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이 제가 이제 애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언론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 그 방송에 이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언론도 이 정권에 딱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론조차도 그냥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얘기한다고 해도 이 절대로 이게 불법으로 이 찬탈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자들은 절대로 이걸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행보고, 그러나 이자들은 애초에 이 법치 민주주의의 껍데기를 쓰고서는 이 불법을 자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도 이 불법 정권을 타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론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VON과 같이 많은 유튜버의 그 우파 미디어들이 올바른 언론의 그 기능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유튜브도 많이 탄압을 받고 있어요. 이 정권 하에서는. 그저 교묘하게 아주 이제 이렇게 차단이 되고라든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우리가 하는 투쟁에서 근본적인 거는 저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사기 탄핵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감성의 호소가 아니라 확실한 이 불법 정권의 탄생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법치주의의 몰락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정권의 불법성을 증명해주는 이 탄핵을 밝히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법치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법부마저 지금 우리가 사법부가 권력에서부터 당당하게 독립이 돼서 이 사법 재판을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바로 태극기 혁명뿐이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태극기 이 혁명을 이루어야 될 이 세력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그 정치인들의 수하에 지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네, 우리가 지금 김경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
밖으로 다 나와서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 위에서 저희가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가 조금 두리번거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뭐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지금 이 광장에서 다 한번 얘기해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김경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그 평범한 시민이 혁명가가 될 때까지 이 자유민주주의 혁명가가 될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의 그 치열함이 참 너무 네.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많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들으실 때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길 위에서 모두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다른 분도 만날 텐데 이렇게 쭉 다 들어보고 네.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 이제 또 가장 이제 지금 핵심으로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여기 MPK에서도 그 재헌 축하 세미나로 우리의 건국의 정신을 다시 그렇죠. 이렇게 예. 해주셨지만 거기에서 정말 최후의 우리의 그 바람으로 남는 거는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주로 너무 말씀하신 대로 온 국민이 지금 거리로 나와서 지금 아우성의 이 상황에 있는데요. 정말 그 전 국토가 또 전 국가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돌아봤을 때 그 우리의 가장 기초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의 그 본질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제 좀 더 이 겸허해진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좀 차분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세워진 국가의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다시 그 힘으로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태극기 혁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나라를 참 사랑하고 이렇게 네. 잘 만들어진 나라가 북한에도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